플랜트 테라피스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테라피스트란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플랜트 테라피스트는 꽃, 식물, 채소 등의 정원과 경작을 뜻하는 원의 이런 뜻이랑 육체적 재활,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치료 활동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플랜트 치료는 약물 투여나 수술 없이 질병을 치료하고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트 테라피스트 원의 치료사는요, 육체적인 재활이나 정신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플랜트 치료 활동을 담당하는 치료사를 이야기합니다. 플랜트 테라피스트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은요, 재활이나 상담, 예방, 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재활에는 인지장애, 치매, 뇌졸중, 신체장애 있는 분들에게 재활활동을 하거나요, 아니면 정신장애, 알코올, 마약 중독, ADHD, 과잉행동장애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이제 상담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저소득층,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예방 차원에서도 플랜트 테라피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예 직업교육이나 어린이 생태교육에서 교육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플랜트 테라피스트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죠? 원예 치료를 하려면요, 먼저 원예 치료 대상자 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 검사와 원예 치료 관련 검사를 수행을 해서 원예 치료 그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 파악한 각각의 상태에 맞게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예 치료 활동에는요, 정원을 가꾸거나 아니면 식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꽃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활동을 통해서요,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원예 치료의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플랜트 테라피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원예학을 공부해야 하고요. 여기에 상담심리나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재활의학 등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예치료사 자격은요, 원예치료사 1급, 2급, 그리고 고급 원예치료사가 있고요. 한국원예치료협회에서 인정하는 각 대학의 사회평생교육원에서 원예치료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원예 치료 전공을 수료한 후에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으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플랜트 테라피스트가 원예 치료를 했어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플랜트 테라피스트의 효과를 찾아보면은요,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효과, 그리고 사회적인 효과, 정서적인 효과, 신체적인 효과, 환경적인 효과, 이렇게 5가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적인 효과는 원예 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번식하거나 이식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전체적인 안목과 계획성이 증가되는 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동작업이나 여러 명이 함께할 경우 협력이나 책임을 분담하는 등 대인관계가 향상이 돼서 사회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 소홀 같은 책임감 증가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사람에게 식물 성장에 따른 희망을 주거나 정원 설계 등의 과정에서 창의력이나 자아 표현을 개발시켜서 정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배를 위해 또 대근육을 움직이고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소근육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균형 감각이나 아니면 야외 활동의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게 신체적인 효과고요. 환경적인 효과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거나 온도, 습도를 유지하여 유해 전파를 차단하고 녹색의 시각적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파의 변화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유지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환경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 치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요, 다육식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 식물인데요,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침실 공기 정화식물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기 정화 식물로는 이끼 식물이 있는데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켜서 거실 공기 정화 식물로는 탁월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공기 정화 식물 중에 다육식물 산세베리아가 있는데요. 산세베리아는 여러분 많이들 보셨고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봄은 굉장히 반가운 계절과 동시에 황사나 미세먼지로 굉장히 좀 피곤한 계절이기도 하죠. 실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를 정화해주는 똑똑한 식물로는 바로 산세베리아가 있는데요. 산세베리아는 컴퓨터와 각종 사무기기에서 내뿜는 유해 전자파를 감소시켜주고요. 음이온을 방출해서 답답한 공기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비치해서 인테리어 용도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산세베리아가 또 공기 정화 식물로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육식물 스투키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선인장같이 생겼지만 시크하면서도 앙증맞은 줄기를 갖고 있는 스투키이고요. 스투키는 앞서 설명드린 산세베리아처럼 공기 정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산소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이나 높은 음이온을 방출을 자랑을 하고요. 공기 정화 식품으로는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선인장과의 다육식물입니다. 스투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태식물로는요, 선태류라고도 하는데 매우 작고 부드러운 식물이고요. 이끼류를 이야기하죠. 이끼는 보통 축축하고 그늘진 곳에 엉겨 무리를 이루는데 대부분 땅이나 바위나 나무 줄기 등에서 붙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공기정화 및 독소를 제거하는 약용식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끼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줄기가 곱고 잎이 뻣뻣한 땅이끼가 있는데요. 대체로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다발을 이루면서 자라고요. 긴 자루가 홀씨주머니를 지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끼 중에 이제 소리끼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식물의 활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한약방에서 흰털 이끼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독을 없애거나 멈추게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우산 이끼가 균을 이겨내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서요, 많은 약품 성분으로 성분을 뽑아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도열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꼬리 이끼에서 추출한 성분이 이런 병을 갖다가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끼는 습기를 많이 품어서 식물이 말라 죽지 않게 함으로 화분에 흙을 덮어주는 데도 이용이 되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술록이끼 스칸디아모스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스칸디아모스는 노르웨이 숲에서 채취되는 이끼의 한 종류로 술록이끼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스칸디아모스는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색상이 인공적으로 색을 입힌 것이 아니고요. 이끼를 키우면서 미네랄의 천연 재료를 섞어서 원하는 색을 이끼가 흡수하도록 도와서 발색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색감이 화려합니다. 스칸디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액자나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요, 공기정화에 탈취 효과가 있어서 키우기도 쉽고 친환경 인테리어 소재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칸디아모스 이끼의 관리 요점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스칸디아모스는 습기를 먹고 자라는 이끼로 습도에 따라서 촉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모스가 친구들이 받아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근데 습도에 따라서 촉감이 달라지는데 모스가 거칠어졌을 때는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시 보송보송해집니다. 여기서 팁 하나만 설명해드리면요. 습도를 높이라고 해서 물을 바로 스칸디아모스에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주변 습도를 갖다가 먹고 사기 때문에 습기를 바로 갖다가 뿌려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거칠거칠해지면 욕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어서 다시 보송보송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끼식물 스칸디아모스 공기 정화 효과를 보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이죠. 이런 미세먼지 기승으로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좋은 공기 정화 식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끼식물 역시 공기 정화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공기 정화 식물이란 실내 공기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정화해내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식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플랜트 테라피스트,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플랜트 테라피스트는 식물의 생태 및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요. 그 과정을 직접 관여하면서 참여자는 건전한 사고와 창조의 기회를 얻고요. 생명체를 다루는 원예 치료사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꽃을 비롯한 식물의 향기, 정원 가꾸기나 식물 재배를 통한 운동, 그리고 생화나 아파를 활용해서 만드는 작품,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을 느끼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종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예 치료사만의 특성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LED 스칸디아모스 제작을 해보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PPT에서는 구성품이랑 간단한 제작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거는 동영상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확인해 보면은요. 스칸디아모스랑 모스 액자, LED, 그리고 양면 테이프, 목공풀들이 여러분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모스 액자 같은 경우에는 해피, 홈, 러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제작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성품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홈이나 러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바 스티커가 제공이 돼요. 이 에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선생님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요. 설명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스 액자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제작 과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제작 과정은 동일한데요. 액자에 스칸디아 모스를 붙일 부분에 목공풀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십니다. 목공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순간 접착제처럼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모스를 갖다가 그 액자 안에다가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목공풀이 칠해진 부분에 스칸디아 모스를 부서지지 않게 잘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면 테이프로 삼색 LED를 액자 뒷면에다가 잘 붙여주실 건데요.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철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 액자에 보일 수 있게 말아주시는데 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의 불빛이 액자 앞쪽을 향하도록 전구의 불을 킨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철사를 잘 이렇게 위치에 맞게끔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러브나 홈 같은 경우에는 LED를 여러분이 이렇게 위에 글자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에바 스티커는 이 라인에 맞춰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LED를 갖다가 붙여주실 때 중간중간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티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앞면에서 LED 전구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불을 켜신 다음에 이제 LED 선을 갖다가 잘 감아주시면 되시고요.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액자, 외곽을 매직이나 아니면 네임펜이나 아니면 마커로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해피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다음에 색칠하셔도 되고요. 해피, 러브, 홈 세 개 다 먼저 색칠을 하신 다음에 꾸민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목공풀 바르고 그다음에 모스 채워서 LED로 갖다 꾸며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는 좀 꼼꼼하게 색칠하고 싶어 하면은 먼저 액자를 꾸며주신 다음에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고 나는 뭐 한 다음에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꾸미고 싶어 하면은 순서는 여러분이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요. 액자를 먼저 꾸며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액자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때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LED 스칸디아 모스 러브 액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작 영상에서와 조금 다르게 구성품이 바뀌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성품이 바뀌었냐면요. 영상에서 제공되는 LED의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서 에바 스티커를 제공을 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의 경우에는 LED가 업그레이드 돼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에바 스티커가 없고요. 그 대신 친구들은 LED를 러브 액자에 불빛이 보이게, 전구가 보이도록 예쁘게 감아서 꾸며주세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LED 스칸디아 모스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러브 액자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 계열의 스칸디아 모스 이끼가 있고요. 그리고 양면 메모리 폼이 있고요. 그리고 LED가 있고요. 그리고 목공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쁜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 액자 있잖아요. 러브 액자를 뜯어주세요. 우선 액자를 열어주시고요. 네. 액자는 그런데 지금 따로 이렇게 꾸미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칸디아 모스를 이 안에다가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액자 주변을 예쁘게 색칠을 하거나 꾸며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모스 액자 주변을 만약에 여러분이 색깔을 입혀서 꾸며주실 때는요, 유성 매직이나 네임펜 아니면 마커를 사용을 해서 꾸며주시면 깔끔하게 색칠이 됩니다. 우선 선생님은 모스 액자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공풀을 이용을 해서 여기 LOVE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목공풀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목공풀을 열어주시면 이게 그냥은 안 눌러집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 안에 중간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목공풀을 사용을 하실 때는 중간 마개를 열어주시고요. 중간 마개를 잘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선생님 옆으로 뺄게요.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얘를 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목공풀을 써주시는데요. 목공풀을 사용을 하실 때 가운데부터 누르면 이 끝부분에 있는 풀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러프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제 너무 처음부터 L이나 앞에다가 얘를 갖다가 다 발라주면은 뒤에 V나 E에 사용할 풀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발라주기 위해서 우선은 이렇게 러프하게 다 발라줄 수 있도록 우선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목공풀이 글자에 분배가 됐다 싶으면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꼼꼼하게 목공풀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풀을 여기다가 스칸디아 모스를 붙일 때 모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꼼꼼하게 여러분이 목공풀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목공풀 많이 사용해 보신 친구들은 아실 텐데요. 목공풀이 하얀색을 띠고 있지만 목공풀이 마르면 투명색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모스 액자에서 만약에 저는 하얀색 보이는 게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투명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모스가 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있는 목공풀은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야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르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목공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스칸디아 모스를 만약에 붙인 다음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약간 모스가 고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건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되고요. 여기 5에 하트가 있는데요. 이 안에다가 만약에 모스를 넣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작업을 해보니까 따로 이 안에다가 모스를 넣지 않는 게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각자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목공풀을 글씨 안에다가 틀에다가 잘 발라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보다 손 빠른 친구는 벌써 다 다른 친구도 있을 텐데요. 좀 느린 친구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목공풀이 다 발라진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스칸디아 모스를 이제 열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거의 다 발랐습니다. 네,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칸디아 모스를 열어주시는데요. 스칸디아 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열어서 스칸디아 모스가 익힌 거는 다 알죠? 네. 근데 이 익기는 여러분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만지시면 부들부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에다가 예쁘게 메꿔주세요. 여러분이 붙여주고 싶은 만큼 모스를 약간 뜯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스는요, 이게 천연색이 입혀진 거라서요, 약간 조금 색깔이 진한 애도 있고 흐린 애도 있는데, 얘는 잘못된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색깔이 입혀져서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글씨 안에다가 모스를 잘 이렇게 메꿔주세요. 모스를 글자에다가 이렇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메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한 글자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모스를 여러분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거의 다 됐죠? 친구들도 거의 다 됐나요? 이렇게 글씨에 맞게끔, 틀에 맞게끔 모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목공풀이 빨리 마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목공풀이 말라서 이게 스칸디아 모스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다 완성이 돼가죠. 네, 모스를 잘 글자에다가 꼼꼼하게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넣어준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LED 있죠? LED를 여기에다가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줄 건데요. 우선 요거를 갖다가 철사로 되어 있는데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시고요. 네, 여기가 보시면요, 플라스틱으로 갖다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살짝 떼어주시면 됩니다. 떼어주시고 불을 전원 버튼을 켜주시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이 스티커 보이시죠? 이 스티커가 바로 이 LED 전구를 고정하는데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철사가 잘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반듯하게 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러브를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꾸며주실 때 이게 이 등 불빛이 만약에 액자 뒤로 가면은 안 이쁘겠죠. 그래서 글씨와 잘 어울리게, 그리고 요 앞에 보이게 꾸며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꾸며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꾸며줄 건데요.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친구들도 똑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르게 꾸며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얘를 액자 틀에 맞게끔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꾸며주시고요. 철사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스티커 4개는 글자당 하나씩 붙여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중간중간 LED 전구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각자 저는 선생님 다르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틀로다가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LED 전구를 감아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글자당 하나씩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등 불빛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LED 여기 건전지 스위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예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은 액자 뒷부분으로 선생님이 보낼 건데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 마지막 등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붙여줄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양면 메모리 폼 스티커가 있었죠. 얘를 사용을 해주는데 요 전원 스위치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동그랗다 보니까 하나를 이용을 하면은 얘가 고정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겹쳐줄 거예요. 양면 메모리 폼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도 같이 선생님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겹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겹친 이 메모리 폼 스티커를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전원 스위치는 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얘가 액자에 예쁘게 그리고 간단하게 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전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얘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LOVE 예쁜 LED 스탄디아 모스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한번 꾸며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